안녕하세요. 7월 25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현대자동차가 분데스리가 헤르타 베를린 팀과 단연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AS 로마와 파트너십에 이어 헤르타 베를린과도 단연간 파트너십을 맺었고 새로운 글로벌 자동차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8-19 시즌부터 2020-21 시즌까지 헤르타 베를린의 모든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유니폼과 LED 전광판에 현대자동차 로고가 부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AS 로마는 알리송의 대체자로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인 로빈 올센을 영입을 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골키퍼 로빈 올센이 로마에 도착을 했으며 메디컬 테스트는 내일 중에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착했을 때 팬들이 먼저 나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기자들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기성용은 뉴캐슬 프리시즌 준비차 팀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뉴캐슬은 오늘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 기성용이 오늘 아침 뉴캐슬 동료들과 훈련을 함께 소화했으며 2018-19 시즌 등번호 4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올 시즌 기성용이 뉴캐슬에서 달고 뛸 등번호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기성용은 뉴캐슬 이적 발표 후 한국에 돌아와 휴식을 취했으며 휴식 이후 영국으로 돌아가 훈련을 통해 오늘 새로운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고 훈련장에서도 4번이 배정된 옷을 입고 훈련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뉴캐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오늘 기성용 선수가 이전 뉴캐슬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도 있었고 베니테즈 감독이 선수들에게 코칭 스태프들에게 기성용을 소개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뉴캐슬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 있네. 네.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가 알렉스 텔레스 선수에 대한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언론 해코드에 따르면 레알은 포르투의 풀백인 알렉스 텔레스에게 관심이 있고 그는 포르투의 수비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며 왼쪽 측면에서 뛰는 수비수입니다. 이 언론에서 보도하길 레알 관계자들이 포르투와 계약을 협의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포르투갈에 있다고 밝혔으며 2015년 여름 그 당시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텔레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을 만큼 이번 관심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4천만 유로 530억의 바이아웃 조항을 가졌지만 레알은 그 작업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은 3년 만에 그를 다시 데려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훈련 중인 메스트 웨질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여름 휴가에서 컴백한 플레이메이커 웨질은 싱가포르 투어의 일원이며 월요일날 열심히 훈련하는 사진을 이제 수차례 업로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웨질의 은퇴 발언 때문에 조금 주목받는 것도 있고 선수에 대한 궁금증을 또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웨질에 대한 사진만 단독으로 올라온 게 꽤 많아요. 싱가포르도 더워서 저번처럼 또다시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던데요. 이렇게 아스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은 해리케인은 토트넘의 영입 부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의 스트라이커인 해리케인은 이번 여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위한 국제적 임무를 수행하며 골든 부츠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케인이 그의 여름을 러시아에서 보내는 동안 토트넘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프리미어리그 탑 클럽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아직도 영입을 성공하지 못했고 클럽은 키어넌 베넷과
안톤 워커스를 떠나보냈지만 이적 시장이 8월 9일에 닫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인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그의 감독인 포체티노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영입은 감독과 구단에게 달린 일이고 선수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는 훌륭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성장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장으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토트넘은 뉴캐슬과 8월 11일에 이제 개막 경기를 치르는데 그것에 모든 집중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알은 새로운 골키퍼를 영입을 했습니다. 레알의 첫 번째 우크라이나 선수인 루니는 이 셔츠를 최초로 입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되어서 영광이고 저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국가대표팀에 데뷔를 시켜주신 세브첸코 감독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의 경험을 저와 공유해주며 제가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는 세브첸코에게 또다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가 물심양면으로 자신의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AS 로마는 말콤을 영입을 했다라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르도에서 AS 로마로의 이적이며 이적료는 3,200만 유로 425억이라고 합니다. AS 로마는 보르도 측과 말콤 이적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으며 메디컬 테스트 완료와 개인 합의를 완료두고 로마행 비행기에 탑승을 준비하고 있었고 팬들은 그를 마중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즐비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려 가는 도중에 바르셀로나가 이 계약에 하이제킹을 노리고 있었고 로마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1,000만 유로 130억이 넘은 금액을 더 제시하면서 보르도에게 이 하이제킹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였습니다. 현재 말콤은 로마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AS 로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오피셜 발표까지 냈었던 그 상황 이후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디마르지오는 바르셀로나의 막판 개입으로 말콤의 로마행 이적이 캔슬되었고 보르도의 지금 우유부단한 행동을 좀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콤의 로마 도착은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거였으며 말콤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참피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를 환영하기 위해 수많은 로마 팬들이 이미 그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측은 425억의 합의점을 찾았고 두 클럽 모두 말콤의 로마 이적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오피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르도가 바르셀로나의 개입으로 말콤이 팀을 떠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므로 말콤 또한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오늘 밤에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참피노 공항에도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로마는 보르도와의 합의를 주장할 것이고 몬치 단장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가는 노력을 보였지만 말콤은 오늘 로마에 도착하지 않은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포르투갈의 포르투가 찬셀 음벤바를 영입을 했습니다. 뉴캐슬에서의 이적이며 그의 이적료는 600만 유로 80억이고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석 스카우트였던 리발타는 제니트로 떠난다라고 합니다. 과거 유벤투스에서 5년간 근무하며 포그바, 디발라, 알베스 모라타, 코망, 케디라 같은 선수들의 이적을 이끈 이 인물은 맨유 수석 스카우터직에서 물러나 제니트로 스포팅 디렉터 직책에 부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발타는 나쁜 이유로 물러난 것은 아니고 이번 기회가 자신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팀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쿠르투아 대체자로 잭 버틀란드가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소식통에 따르면 쿠르투아가 여름에 첼시를 떠날 경우 첼시는 그의 대체자로 잭 버틀란드를 생각 중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조던 픽포드의 뒤를 이었던 버틀란드는 올 여름에 적절한 가격표만 붙는다면 이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토크시티는 잭 버틀란드가 잉글랜드 골키퍼 이적료 1위를 기록한 조던 픽포드의 이적료 3천만 파운드, 445억 원 정도를 받아야지만 그를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5살의 버틀란드는 월드컵이 끝난 후 휴가 중에 있으며 새로운 첼시 감독 사리는 에당 아자르와 윌리안을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소속의 기자인 기엠 발라그는 레알이 쿠르투아를 데려오고 싶으며 첼시는 그를 내보낼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와포드의 히샬리숑이 자신이 새롭게 이적할 팀인 에버튼의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히샬리숑은 에버튼 이적을 위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며 이 이적은 수요일에 모든 것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리버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조엘 마팁이 ICC컵 도르트문트전에서 근육 부상으로 현재 그는 투어를 뒤로하고 멜 우드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마팁의 부상이 심하진 않지만 미국 투어 잔여 2경기를 뛸 수 없었기 때문에 멜 우드로 복귀시킨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컨펌으로 밝혔습니다. 토트넘과 얀센의 관계, 토트넘과 요렌테 이 관계는 두 선수 모두 매각을 해서 3천만 유로 정도를 회수하고 싶어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1,700만 파운드 255억을 주고 영입한 얀센을 매각하면서 구단 내 스쿼드 정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얀센은 이미 포체티노 감독 구상에는 없으며 토트넘은 그에게 적절한 제의만 온다면 바로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전지 훈련에 참가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에도 임대에 다녀온 얀센의 또 다른 임대를 노리는 클럽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지만 토트넘은 그를 완전히 방출하고 싶어하며 임대를 보내게 된다면 필수 이적 조항을 추가해야지만이 임대를 허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얀센은 네덜란드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뒤 255억이라는 금액으로 토트넘에 입단을 했지만 2016-17 시즌에는 그가 단 리그에서 2골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적절한 가격만 받는다면 판매하려고 하는 선수들은 빈센트 얀센, 페르난도 요렌테, 토비 알도 웨이럴트, 무사 덴벨레, 데니 로즈 선수가 있습니다. 리버풀 에코의 제임스 피어스는 리버풀이 스쿼드 정리로 최대 1억 파운드 1490억가량의 수익을 바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버풀은 올 여름 1억 7천만 파운드 2530억가량을 팀에 투자했고 기존 자원들을 정리하면서 대략 1490억의 수입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리버풀이 책정한 스쿼드의 정리 대상자들의 가격표인데 오리기는 2700만 파운드 400억가량에 팔고 싶어하며 현재 발렌시아가 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은 잉스는 2천만 파운드 300억 정도에 팔고 싶어하며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시티, 뉴캐슬이 잉스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이고 미드필더 구루이치는 2천만 파운드 300억의 가격에 현재 라치오가 그에게 관심이 있지만 리버풀은 구루이치를 판매하기보다는 임대를 더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우선적으로 카디프 시티 임대 행에 수락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세이 오존은 1,500만 파운드 225억의 가격이며 이 정도 가격의 오퍼가 온다면 그는 판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코비치는 700만 파운드 105억의 가격이며 벨기에 안더레어트와 스페인 레가네스, 헤타페가 이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놀레 골키퍼는 1250만 파운드 185억에 팔고 싶어하며 레스터시티로 이적한 워드와 비슷한 가격으로 이 선수의 방출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라디오몬테카를로의 모하메드 부합시가 전하길 로마에서의 기다림은 최종적으로 보르도에 의해서 차단을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하메드 부합시 트윗을 살펴보면 말콤 이적에서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보르도는 로마와의 합의 사실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보르도는 최후의 결정을 뒤집었고 이것은 막판 바르셀로나의 제안 때문이며 월요일 밤 큰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보르도는 최후의 말콤의 로마 도착을 막았고 바르셀로나로부터 전화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저녁 무렵 로마에서는 그가 화요일 아침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이적하리라 생각이 되었었는데 모하메드 부합시가 컨펌한 바로는 바르셀로나가 그 전에 저녁쯤에 협상에 참전했고 130억이 더 높은 금액으로 오퍼를 제안했으며 그래서 보르도는 그를 붙잡았고 앞으로는 이 선수에 대한 이적에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첼시가 레이나 영입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레이나는 엊그제 AC밀란의 자유계약으로 합류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첼시는 그에게 비드를 넣었습니다. 첼시는 900만 파운드 135억에 레이나를 영입하는 데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수 또한 나폴리에서 함께했던 사리와 같은 런던팀에 있고 싶어하며 또한 그는 미래에 사리 코칭 스태프 사단에 합류하게 될 것까지 신경을 써 주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35살 레이나는 과거 리버풀에서 8년 동안 285경기를 출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자유계약으로 새로운 팀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이적하는 사례가 과거 자유계약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었던 데미첼리스가 공식 경기 없이 바로 맨시티로 이적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없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며 상대적으로 정말 가끔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레이나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 소식에 따르면 보누치는 유벤투스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AC밀란의 새로운 소유주인 엘리엇펀드와 유벤투스 새로운 CEO인 파라타치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누치의 충격적인 토리노 귀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소유주인 용홍리의 AC밀란 재건 계획으로 일환으로 작년 여름에 영입된 보누치는 유벤투스 복귀를 반길 것이며 AC밀란의 주장 완장을 찬 보누치는 새 시즌을 앞두고 밀란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맞물려 이적설에 강하게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맨유와 파리 생제르맹이 강하게 연결이 됐고 보누치의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파리의 대표와 수차례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따른 기사에서는 유벤투스가 보누치를 돌려받는 담례로 AC밀란이 새 시즌을 앞두고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이과인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 추첨이 25일 다시 열린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알리길 내일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아시아축구연맹 본부에서 아시안게임 조 추첨식을 다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가팀은 26개국이며 지난 5일 누락되었던 아랍에미레이트와 팔레스타인이 다시 포함이 되었고 총 6개 조로 편성될 예정인 가운데 4개 조는 A, C, D, F조 4팀이 편성이 되었고 B조와 E조가 각각 5개 팀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사리의 첫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을 주목했습니다. 사리의 첫 경기는 호주 퍼스 글로리를 상대로 편안하게 1대1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경기를 통해 첼시의 변화된 점을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첼시가 4-3-3으로 복귀를 했으며 인상적인 오드이 선수를 알 수가 있었고
다비드 루이즈가 팀에 돌아왔습니다. 조르지뉴의 데뷔가 있었고 인상적인 바클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첼시의 소식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던 수비수였던 이 비다를 영입하기 위해서 리버풀 수뇌부들이 이스탄불에 올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비다와 관련되어 협상 테이블에 가장 높은 금액을 책정해 영입 가능성이 높은 팀이 리버풀이었으며 프리미어리그 팀인 웨스트햄과 에버튼이 같이 협상을 벌였지만 베식타스는 더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리버풀이 관심을 보이자 가격을 높게 책정했고 비다의 국가대표팀 동료인 로브렌을 팀에 두고 있는 리버풀은 비다를 영입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다라고 합니다. 리버풀 관계자들은 내일 이스탄불에 도착할 것이며 파리도 비다에게 관심이 있는 거대한 클럽이긴 합니다. 이탈리아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보누치 수비수와의 영입과 관련된 밀란과 협상을 벌였던 파리 스태프들은 보누치가 유벤투스로 갈 시 이 비다에게 다시금 투자할 것이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베식타스는 비다의 몸값을 3천만 유로 400억에서 더 올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K리그2에서 광주FC는 대만 국가대표 선수인 왕건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광주FC가 대만 국가대표 수비수인 왕건명을 영입했으며 광주는 24일 청주시티FC에서 활약 중인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왕건명을 영입했다고 공지를 했고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인 이 선수는 저돌적으로 돌파를 가능하게 하면서 데인마크가 뛰어난 우측 풀백으로 2016년 제주에서 프로에 데뷔했고 특히 드리블과 오버래핑이 능력이 뛰어나 위기 상황에서 공격수로 활약하는 등 멀티적인 모습을 지녔다라고 알렸습니다. 웨스트햄의 서드 유니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흰색과 블랙 그리고 레드로 치러진 단순한 유니폼이긴 하지만 깔끔함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예리미나가 에버튼과 개인 합의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골닷컴은 바르셀로나의 예리미나가 에버튼과 개별 조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에버튼 이적이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리미나의 이적료는 1,700만 유로 225억으로 전해졌으며 예리미나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콜롬비아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처음 치르는 월드컵이지만 3골을 터뜨리며 조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이 선수는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득점 감각으로 위기 때마다 콜롬비아를 구해냈으며 이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튼이 가장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고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네이마르는 징역 2년과 벌금 133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셀로나 시절 저지른 사기 혐의로 법정에 출두합니다. 네이마르 소유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DIS는 네이마르와 부친이 실제 이적료를 숨겼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당시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의 이적료를 5,710만 유로 755억이라고 공개를 했지만 산드로 로셀 회장이 사임한 이후 실제 알아본 바 8,620만 유로로 1,143억에 이 선수가 영입된 게 밝혀졌고 결국 스페인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네이마르를 기소했고 법원은 스포츠와 윤리적 관점에서는 징계가 가능하지만 형사법정에서 혐의를 추궁할 수가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엘 컨피덴셜은 네이마르의 경우 실형 2년과 벌금 1,000만 유로 133억을 내야 할 것이며 로셀 전 회장은 실형 5년을 받았지만 벌써 로셀 전 회장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바르셀로나에게도 840만 유로 11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맨시티의 어웨이 유니폼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늘색과 형광색의 라인이 돌려져 있으며
남색 계통의 색상을 유니폼에서 띄고 있습니다. 알프레드 페둘라가 언급하길 AC 밀란이 안토니오 콘테에게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밀란은 콘테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밀란은 콘테를 팀의 이상적인 감독 후보로 낙점을 했고 가투소의 거치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콘테는 첼시와의 분쟁 때문에 시간을 요청한 상태이며 분쟁에는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당장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며 확실한 건 AC 밀란은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고 싶어하고 현재 콘테 쪽으로 마음을 완전히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 골닷컴은 단독 기사로 유벤투스와 AC 밀란이 보누치와 이가인 수합 딜을 협상 중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유벤투스와 AC 밀란이 보누치와 곤살로 이가인의 수합 딜에 대한 사전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골닷컴이 알아본 바로는 유벤투스는 보누치의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며 유벤투스는 이가인이 호날두의 영입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진 것을 느꼈고 골닷컴이 알아본 바로는 이미 양측에서는 사전 협상이 시작된 단계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내일 로상느와의 친선전에서 1군 데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발렌시아는 이번이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이며 라리가, 챔피언스리그, 코파델라의 준비를 일환으로 오늘 오후 FC 로상느와 친선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공격 부분에서 신선한 무언가와 더 많은 득점 창출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지난 갈라타사라이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다니엘 바스, 우로스 라시치, 무르크타는 새로운 팀원들과 계속 호흡을 맞출 예정이며 여기에 유망주들과 핵심 선수들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콘도그비아와 로드리고 모레노가 팀에 복귀하며 이강인 역시 주목을 끄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최근 바이아웃 8천만 유로 및 2022년까지 계약을 갱신하고 뒤늦게 합류한 이강인은 1군 팀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한마디로 오늘 경기에서는 발렌시아 몇몇 선수들에게는 1군 경기에 데뷔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1시 30분에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 중계는 없는 경기라고 해요.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재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는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조던 검색 후 풀치 등록을 해주시면 일정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며 최근에 이 영상을 어제도 말했지만 이전에는 기사 하나 하고 제 사담 하나 하고 기사 하나 하고 제 사담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기사를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당분간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토론이나 사담은 라이브 방송에서 볼 수가 있고요. 카카오TV에서 조던 HD를 저녁 8시에 검색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